안녕하세요. 수능길잡이 미적분원의 박건영입니다. 자, 오늘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영어 있죠? 쌤이 이과, 요즘에 자연과학 계열이죠? 영어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가 문제였는데요. 영어 단어를 어느 날 이제 외우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 이틀 정도는 잘 했는데 3, 4일 정도 되니까 막 버스도 흔들리고 눈도 아프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외우지 않았어요. 근데 억지로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만 참아보자 하니까 10일 정도 참아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일, 21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영어를 계속 아침마다 이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쉽게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외울 수 있었고 영어에서도 선생님이 원하는 성적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그 아침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를 잘 하지 못했다면 글쎄요, 영어를 뭐 좋지 못한 성적을 또 받을 수도 있었겠죠. 사소하지만 여러분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습관이라는 거는 21일 정도만 유지를 하면 거의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할 때 한 3, 4일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꾹 참고 이렇게 꼭 하면 분명 멋진 결과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 2강, 3, 4강 잘 듣다가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벌써 22강이네요. 그러니까 많이 들은 거죠. 거의 이제 완강이 다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2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22강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미분이죠. 미분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의 활용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느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할 내용입니다. 부등식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더 남아 있거든요. 자, 그거 한번 해결해 볼 거고, 그리고 속도, 가속도, 그리고 나면 미분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부등식 단원을 우선 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부등식의 활용.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할 때 이렇게 했죠. 자, 이 사실을 그대로 외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림으로 파악을 하면 되죠. 자, x축이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x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이렇게 접해도 되죠. 그죠? 그 말이 뭡니까? 최소값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무작정 외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럼 fx가 뭐 어떻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으면 최대값. 자,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그리면 최대값이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죠. 왜? 여기 같아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간에서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gx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fx-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고, 요거를 통째로 하나의 hx라는 함수로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금방 했던 거 hx를 이렇게 두면 금방 했던 거와 똑같은 형태가 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문제가 선생님 몇 개 가져왔는데 우리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두 함수가 있네요. fx, gx가 있고 모든 실수 x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실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fx-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두고 fx, gx를 넣어주면 3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a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x 3x 4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자, 요건 없어지죠? 이렇게
다음에 마이너스 A.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최대값. 자, 요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프 hx라고 생각하면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a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12x 제곱을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정관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0이고, 0이 아니죠. 여기는 x고, 여기에 h 프라임 x고, 여기에 hx고. 그러면 0과 1, 0과 1에서 0이고, 자, 1보다 크면 부호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죠. 음수가 들어가면 자, 이쪽은 마이너스입니다. 제곱되니까 플러스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감소, 증가네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서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hx죠. 얘가 h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있어야 큰 경우고 x축이 같다는 얘기는 요렇게 한 점에서 요렇게 딱 접하면 요 경우까지 허용한다는 거죠. 그 말은 1일 때가 최소값이잖아요. 따라서 h1일 때 0보다 크거나 이 경우죠. 크거나 같아도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h에다가 1만 넣으면 되네요. hx. 자, 1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죠.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 방법이 부등식에서 거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 더 한번 해보죠.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인데 조금 다른 게 있죠? 뭡니까? 범위가 지정되어 있네요. 자, 이 경우에서만 그래프가 항상 y는 3 위쪽에 있으면 됩니다. 모든 실수가 아니고. 자, 우선 그러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xy가 있으면 y는 3이 여기 있겠죠. 이렇게 y는 3이 있을 거고 y는 3의 위쪽에 뭐가? fx가 위쪽이니까 여기 위쪽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위쪽에 있을 필요는 없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자, 요 시점부터만 위쪽에 있으면 됩니다. 이 0부터.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여러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됩니까? 위쪽에 있는 거죠. 같은 게 아니고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러면 fx 여기다 적어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가 3이고 자, 넘겨줍시다.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는 이거 0보다 큰 경우를 판단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hx라고 둬볼게요. 바로.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h 프라임 x를 한번 만들어 보면 6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 그 다음에 6x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정관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관표를 그려보면 여기 x고 h 프라임 x고 여기는 hx고 자, 0이 되는 거 0과 2죠. 그럼 0, 2라고 적고 부호 따져줘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긴 0, 0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인데 우리가 따지고 있는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0보다 작은 범위, 이 범위는 필요가 없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0부터.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그죠? 자, 물론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겠죠. 여기서 극대를 가지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3보다 크려면 여기 최소값이 있겠죠. 최소값이 뭡니까? 최소값 2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요 최소값이죠. 요걸 제외하고 그러면 h의 2 자, 이 그래프가 이거니까 h의 2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H2가 0보다 크니까 여기 넣어주면은 8, 16, 마이너스 4, 24,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경우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니까 A가 11보다 크니까 따라서 A가 자 10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요걸 fx가 그래프를 요렇게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여러분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요걸 요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 무슨 그래프를 그렸어요? hx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근데 hx가 어때요? hx가 0보다 큰 경우죠.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되니까 hx가 0보다 크니까 x축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x축.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x축에서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조 h2조 h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0이다. 좋아요. 자,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범위가 지정되니까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늘어났죠. 이번엔 범위가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자, 범위가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자, 보면 마이너스 5에서 1까지 이 범위에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을 때 자연수의 최소값을 계산하라.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죠. 여기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 1이 있고 자, x축이고 fx가 gx의 아래쪽이니까 fx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y는 fx가 있으면 gx의 그래프가 요렇게 있어야 되죠. y는 gx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디서만 하면 된다? 마이너스 5에서 1까지, 마이너스 5에서 1 사이에서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뭐 올라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죠. gx가 fx보다 크다. 어디에서? 이 구간에서입니다. 이 구간에서. 자, 그러면 요 한쪽으로 다 넘겨볼까요? gx는 요거 그대로 적으면 되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고 자, 넘기면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가 0보다 커지겠네요. 자, 정리해볼까요?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없어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0보다 큰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꿉시다. 자, 부동호 방향 바뀌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건 요거 1대 자연수의 최소값을 계산하면 되죠. 요거 1대.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를 hx라고 뒀죠. 따라서 우리가 hx를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a라고 두고 0보다 작게 되는 걸 우리가 a의 최소값을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려야 되겠죠. 그래프 그려보면 h'x를 계산하면 3x 제곱 플러스 12x가 되고 자, 인수분해입니다. 3x x 플러스 4 그러면 정관표를 그리면 되겠죠. 정관표를 그리면 h에 x에 h'x 여기는 hx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는 0이 될 거고 0, 0입니다.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정말 많이 했죠. 우리 이 표 그리는 거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여기서는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증가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잘 보면 마이너스 5에서 1 사이 마이너스 5는 어디 있나요? 마이너스 5는 요거보다 작으니까 자, 요쪽 부분에 뭐 있겠죠? 요쪽 부분에 x가 마이너스 5가 있을 거고 1은 어디 있나요? 1은 뭐 요쪽 부분에 어딘가에 있겠죠? x가 1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hx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위쪽. 그래프는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극대잖아요.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뭐 얘도 아래쪽에 있겠죠. 자, 이 끝점 x가 1이 여기 이 이점보다 아래쪽에 있는지 아니면 요 위쪽에 있는지 좀 명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 이게 최대값이 될 건지 아니면 그래프가 이렇게 더 올라가서 이게 최대값이 될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된다? 마이너스 4일 때 값과 1일 때 값을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f에
마이너스 4일 때와 F의 F가 아니죠. H죠. H의 자, H의 1일 때 값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 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64고 플러스 자, 16에다가 6이니까 96이네요. 마이너스 A니까 계산하면 32가 되고 마이너스 A니까 32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일 때죠. 자, 1일 때 넣어보면 1, 6, 7, 7 마이너스 A다. 자, 어느 게 큽니까? 이게 더 크죠? 자, 마이너스 A 똑같은데 이건 32고 이건 7이잖아요. 이 말은 그래프상에서 어떤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4일 때가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4일 때가 1일 때보다 함수값이 크니까 1일 때는 마이너스 4보다 아래쪽에서 여기 아래쪽 여기에서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큽니다. 어디에서? 마이너스 5와 1 사이에서 최대값이 됩니다. 근데 hx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x축보다 아래야 된다. 그러면 최대값만 0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다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h의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h 마이너스 4는 계산해 놨잖아요. 32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은 거고 따라서 a는 32가 되고 a는 자연수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3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자, 이런 그래프 상황을 좀 따져준다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잘 보십시오. 여기. 다른 풀이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닫힌 구간이죠. 우리가 이 표현을 이렇게 썼었죠. 마이너스 5에서 1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 정리 있죠? 최대, 최소 정리.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가진다. 그죠? gx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따지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 hx 두 개를 뺀 상황, 자, 여기 이 상황은 똑같이 가고 두 개를 빼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상황까지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요거임을 보이고 싶은데 요것도 역시 연속이죠. 그러면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사실 그래프 이렇게 따지 볼 필요 없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5가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겠죠. hx 그래프가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최대값이 되는 어떤 값이 있겠죠. 그것만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면 최대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는 우리가 최대값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양쪽 끝에 있는 값 그리고 극값. 양쪽 끝에 있는 값 뭐예요? h의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h의 1 그 다음에 양쪽 끝에 극값 마이너스 4와 0 따라서 h의 마이너스 4 그 다음 또 뭐다? h의 0 요거를 비교를 해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 최대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h0 넣어보면 되죠. 자, h 어디 이게 h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h의 마이너스 5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125가 되고 그 다음 여기 넣으면 25죠. 25에다가 6이니까 30이니까 150이 되죠. 15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되니까 계산하면 25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h1 조금 전에 계산했네요. 7 마이너스 a 요거죠. h 마이너스 계산한 거 있네요. 32 마이너스 a.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큰 값 뭐예요? 요거잖아요. 마이너스는 다 똑같은데 숫자가 32니까 이게 제일 크죠. 따라서 얘만 0보다 작으면 된다.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32 마이너스 a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것만 0보다 작으면 되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죠? 똑같은 상황이 돼서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따져줘도 되지만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지에는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는 잠시 뒤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속도와 가속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속도와 가속도 두 가지를 적어놨죠.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식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자, 식에서 해석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문제는 여러분 교재에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 가속도 미분을 활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에 X축이 있습니다. 원점이 있겠죠. 점이 원점에서 출발해서 움직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움직이냐? 2로 갔다가 그 다음은 4로 갔다가 그 다음은 6으로 갑니다. 언제? 1초일 때 2로 가고 2초일 때 4로 가고 3초가 되면 6으로 가고 그러면 계속 가서 T초가 되면 어디로 갈까요? 2배 된 거잖아요. 2T가 되겠죠. 자, 점의 위치가 지금 2, 4, 6 이렇게 2T 이렇게 배다죠. 따라서 우리가 위치, 점의 위치는 어떤 겁니까? 좌표죠, 좌표. 지금 2, 여기는 4, 6. 그래서 점의 위치는 좌표로 나타내는데 T에 대한 함수잖아요. T가 1초일 때 다르고 2초일 때 다르죠. 그래서 FT라고 표현을 하고 FT는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여기 우리 구해놨죠? 2T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1초일 때는 1 넣어주면 2, 2초일 때는 4, 3초일 때는 6, T초일 때는 2T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가지고 우리는 속도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속도. 자, 속도는 무슨 얘기냐? 1초 갈 때 이게 메다라고 한다면 초당 얼마만큼 속도입니까? 2m라면 2m/s죠. 1분의 2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속도를 구해볼까요? 2초에 4만큼 갔죠. 그럼 2분의 4, 2분의 4죠. 2분의 4. 그럼 얼마입니까? 2m/s, 메다라고 한다면, 그죠? 미터라고 한다면 2m/s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역시 똑같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2m/s죠. 따라서 속도는 뭡니까? 2라고 할 수 있는데 속도는 자,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위에 걸 미분을 하면 2가 나오죠. 아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많이 쓸 거냐면 V라고 많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가속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속도가 2란 얘기. 자, 우리가 속도가 차를 가지고 시속 100km로 간다. 그러면 계속 100km로 쭉 가는 겁니다.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근데 차가 예를 들면 100km로 갔다가 110km, 120km 점점 이렇게 더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속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가속도가 그러면 100km, 80km, 70km 이렇게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 가속도는 마이너스라고 하고 그럼 속도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게 가면 뭐가 될까요? 가속도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속도가 뭐다? 0이다. 근데 가속도를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속도를 미분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 됩니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요. 그럼 요걸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사실 V를 우리가 VT라고 쓸 수도 있거든요. T에 대한 함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요거를 미분했다는 거는 F 프라임. 자, 미분한 걸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2번 미분했다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계도 함수인데 F 프라임 T. 자, 기호 표기는 알아둡시다. 2번 미분한 요것도 역시 요거랑 같습니다. 기호 표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 위치가 X라고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위치 X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X는 2T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죠. X.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걸 미분하면 되죠. 그럼 X라고 적었으니까 우리가 요 미분법 어디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겁니까?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죠. 여기서 보면 그러면 dx, dt, T에 대해서 미분할 때 이렇게 기호 표기를 하죠. 2라고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V 프라임 T잖아요. 따라서 V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해서 역시 미분한 겁니다. 이번에는 자, 요게 0이다. 요런 표현도 역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보죠. 반대쪽.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6. 1초일 때 마이너스 3. 2초일 때 마이너스 6. 3초일 때 마이너스 9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쭉 가서 우리가 T초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t가 되겠죠. 그럼 위치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t에 대한 함수 ft라고 표현하면 ft는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3t죠, 3t.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3t죠. 1일 때 마이너스 3, 2일 때 마이너스 6, 3일 때 마이너스 t일 때 마이너스 3t. 자,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3. 가속도는 뭐예요?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상수 미분하니까 0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교과서에는 두 번 미분은 인문계열 미적분 1에서 사실 배우지 않거든요. 미적분 2나 이렇게 가면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속도. 자, 여기에 속도라고 하면 요거 V라고 주죠. V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속도를 미분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x는 마이너스 3t라고 표현할 수 있고 t에 대해서 미분하죠. t에 대해서. 자, x라는 걸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 dx dt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번엔 뭡니까? v, 이게 v잖아요. v가 마이너스 3이죠. v에 대한 함수를 역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다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점검해야 될 게 있죠. 속도가 선생님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네요. 속도가 양수란 얘기는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게 속도가 양수입니다. 그리고 이쪽 수직선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속도가 음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자, 앞으로 가냐 뒤로 가느냐 이런 것까지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자, 방금 했던 얘기를 보면 자, 요 얘기입니다. 속도라는 건 뭐다? 위치. ft 입장에서 위치를 미분한 거다. 그리고 x를 봐서 기호 표기를 하면 dx d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가속도는 뭐다? 가속도는 a라고 많이 쓰는데 dv dt v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 또는 v't라고 쓴다. 선생님 하나 더 얘기했죠? 자, 두 번 미분한 요런 기호로도 쓸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에 위치가 있으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속도가 되고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그렇죠?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가속도. 자, 이 사실만 기억을 잘 하고 기호 표기만 신경을 써주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원점에서 출발해요. 시각 T에서 위치가 이렇게 된다. 3에서 P의 속도. 그러면 선생님이 이 기호 표기를 FT라고 해볼까요? FT? 위치를. 그러면 3에서의 속도니까 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되죠. 거기서 3. 이거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면 자, 미분. F'T. 미분하면 9t제곱 마이너스 8t가 되고 여기다 넣어주면 자 9니까 81 마이너스 24니까 얼마입니까? 자 65, 57이네요. 자 그래서 57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볼게요. 4에서 점 P의 가속도 그 말은 원래 여러분 기호 표기대로라면 V'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랬죠. 거기서 4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사실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거와 같다라는 거죠. 두 번 미분한 거. 그럼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18t-8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잠깐만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야죠. F'T니까 F 두 분한 거 t. 그럼 미분해 볼까요? 18t-8이 되고 자 여기에 4를 넣으면 자 4, 72가 되고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입니까? 64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호 표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래 FT라고 선생님이 임의로 줬잖아요. X라고 둔다면 기호 표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얘를 X라고 줬으니까 위치를 미분해야 되겠죠. DX 위치를 어디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밑에 가속도는 어떤 얘기예요? 속도를 미분해야 되겠죠. 속도 어디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현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다. 근데 이게 조금 편해 보이죠? 이렇게 적는 게 미분도 있고 안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되는지도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고 경우에 따라 이렇게 문제 제시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면 되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원점을 출발해서 시각 t에서 위치가 이렇게 된다. 이래서 점 p의 속도. 자, 역시 ft라고 둬볼게요. 위치를 x는 ft라고 두면 t가 1에서의 속도니까 f'1이 될 거고, 그러면 f't를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30t가 되고, 여기다 1을 넣어주면 바로 계산 가능하죠? 24. 이게 답이 됩니다. 24가 2에서 점 P의 가속도 요거죠. 사실은 요거, 그죠?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되죠? 그럼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12t 플러스 30이고,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30. 그래서 6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 미분한 건 여러분 이제 미적분 원에서는 사실 교육과정상은 아니지만 풀이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 수행평가 같은 경우 나올 때 뭐 이렇게 적어도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배우지 않는 부분이니까 사실 어떻게 적어주는 게 더 좋겠습니까? 얘를 V'의 2라고 적어주는 게 좋고, 얘를 뭐라고 적어주는 게 좋을까요? V't.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V', 그러면 선생님 Vt는 뭡니까? Vt는 우리 이거죠. 얘를 Vt라고 두는 거죠. 얘가 속도를 미분한 거. 그래서 미분한 게 가속도고, 거기다 2를 넣으면 2에서의 가속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여러분? 문제를 볼 때 바로바로 이렇게 미분해서 바로 값만 바로 넣어줬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지금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 강의 소개 코너죠. 문제 해결력 업 미니 강의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이제 문제를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자,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라라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이 있을 때 식으로 표현하라. 근데 여러분 주어진 상황으로 표현된 식을 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외워서는 안 됩니다. 외우지 말고 그걸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지금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시각 t에서 위치가 이렇게 될 때 원점을 지나는 시각. 자, 원점을 지난다는 상황을 식을 어떻게 표현할까?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x. 그러면 여기 0이 있을 거고, t가 0. 자, t가 0이면 출발점이죠. 자, 0 넣으면 0입니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그 말이 뭐예요? t가 1초가 되면 마이너스 2. 여기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2를 한번 넣어볼까요? 8 마이너스 6이니까 t가 2를 넣으면 2. 이 위치에 있겠죠. 그럼 얘가 여기 갔다가 뭐 더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치가 지금 여기가 0이라는 거죠. 0. 그 말은 뭐예요?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위치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치 x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x가 0.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ft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x를 무슨 얘기예요? 식으로 표현하면 ft가 0이 되는 t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게 1번 얘기입니다. 그러면 ft, 자 1번 t 세제곱 마이너스 3t가 0이네요. 그럼 t 묶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 인수분해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t는 0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인데 시각이기 때문에 음수는 안 되죠. 따라서 출발점이랑 루트 3초가 되는 순간에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시각은 출발점과 루트 3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지하는 시각. 정지한다는 얘기. 자,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선생님 움직입니다. 움직이다가 정지를 탁 했어요. 움직입니다. 정지를 탁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속도가 0이죠. 속도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전혀 없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식으로 표현하면 f't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번은 f't. 자, 요거 미분해 볼까요? 3t 제곱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따라서 3에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과 1이죠. 근데 시각이니까 자, 요거 안 되죠. 그러니까 1초. 자, 정지하는 시간은 1초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여기 1초 아까 구해놨죠. 이쪽으로 가다 여기서 탁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생각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속도가 0이겠네? 속도가 0이 되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까? 하나 더 필요하죠. 선생님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다가 딱 멈췄어요.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자, 선생님이 이쪽으로 가다가 멈췄는데 방향이 뒤로 가야 돼 있죠. 이래야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다가 멈췄는데 계속 멈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속도가 0이면서 여기서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플러스로 갔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부호 변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f't가 0이고 그 다음에 부호 변화도 역시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볼까요? f't가 0이 되는 거 1이죠. 1. 자, 1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1일 때 t, 우리가 f't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여기 0이 있겠죠. 자, 이거 0이니까 0이라고 넣고 1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면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무슨 얘기예요? 아하, 마이너스란 얘기는 여기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방향,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1초가 되는 순간 다시 플러스,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방향이 바뀐다. 어디서? 1에서 1초에서. 그죠? 1초에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G'T, 자, 우리가 속도라는 거를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T-1에 T-2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T에 대해서 정관표 F'T 계산을 해보면 1, 여기 2, 그러면 여기선 0, 0이 될 거고 2보다 큰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여기도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뭐 여기 0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말은 처음에 출발을 뭐 원점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자, 이쪽 수직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1초가 되는 순간, t가 1초가 되는 순간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쭉 가다가 t가 2초가 되는 순간 잠시 서죠. 속도가 0이니까 잠시 섰다가 다시 그 방향 그대로 갑니다. 자, 여기선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부호 변화가 없다. 있다. 있어야 방향이 바뀌는 거다. 차이가 있죠, 두 개. 자, 요거까지 같이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상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뭐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점을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 원점을 지난다. 무슨 얘기다? 위치가 0이다. 위치를 FT라고 선생님이 쓴다면 FT가 0이다. 그러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이 0이다. 2t 제곱을 묶어준다면 t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따라서 t는 얼마다? 0과 3이다. 그러면 0초일 때와 3초일 때 원점이 지난다. 출발할 때와 3초가 되면 원점을 지난다. 그럼 뭐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원점을 출발한 이후에 다시 원점을 지나는 거는 원점을 출발 0에서 다시 원점을 지나는 건 3이죠. 3초일 때입니다. 그때의 속도니까 속도 3초일 때 미분하면 되죠. 자,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미분을 하면 됩니다. 미분을 하면 6t 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고 9, 6, 9, 54 마이너스 36이니까 자 18, F'3은 18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상황을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걸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자, 역시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FT라고 둘게요. 그리고 원점을 출발한 후 TA에서 처음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다. 그럼 우선 서야 되죠. 자, 이렇게 가다가 섰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와야 되죠. 따라서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선 F'T가 0이 되면서 엔드 부호가 변화해야 됩니다. 속도의 부호 변화. 자, 그러면
해보면 A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A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F'T를 계산해 봅시다. F'T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8T가 되고 묶어주면 마이너스 3T를 묶어줍시다. 그럼 T 마이너스 6이네요. 자, 이게 0이 되는 순간 언제입니까? T가 0 출발할 때와 6초가 된 시점이죠. 원점을 출발한 후 어디에서 처음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다? 6이 될 것 같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확인을 해봐야 됩니까? 6을 전후로 해서 자 여기 0을 적고 여기 t고 F'T만 적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0이고 6을 전후로 해서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댔죠. 6보다 크면 자 이게 F'T거든요. 플러스고 6보다 0과 6 사이는 여기 마이너스죠. 부호 변화가 있었죠.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출발점이 어디든 간에 출발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자 수직선이 있을 때 이쪽으로 가다가 X축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6초가 되는 순간 여기서 섰다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방향 변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예요? A 값 계산했죠? A는 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여기 잠깐만요. 선생님이 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었죠? 자 잘못 적었네요. 여기 마이너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무슨 얘기예요? 뭐 상황은 변화가 없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언제다? t가 6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엔 서술형 코너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위치가 이렇게 된답니다. FT라고 둘게요. 이때 2에서 처음으로 다시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거리가 아니고 위치가 0이다. 2에서니까 F2가 0이다. 그때 속도가 마이너스 4다. 속도는 미분한 건데 그때가 언제예요? 2일 때죠. 2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 4다.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원점에서 출발하고 두 번째 원점을 지날 때. 원점을 지날 때라는 얘기는 역시 FA가 A라고 두면 안 되겠네요. AB가 있으니까 FC가 0이다. 이 C를 계산하고 몇 초인지 그때 속도니까 F'C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2를 한번 넣어보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가 0이 되고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F'T 그러면 3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 계산하면 4, 12가 되고 플러스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두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4가 될 거고 따라서 B는 얼마가 됩니까? B는 8이 되겠죠. 자, B가 8이 됩니다. B가 8이 되면 여기 8 넣어주면 자 20이니까 마이너스 24,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 fx는 어떻게 생겼다? 여기죠? 이거죠?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8이 됐다.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원점을 지날 때 속도니까 자 요거 0 되는 거 찾아야 되겠죠? 0 되는 거 찾아봅시다. t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 여기 t가 빠졌네요. t 이렇게 이꼴 0 4가 아니죠? 8입니다. 자 그러면 t 해주면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따라서 t는 0, 2, 4입니다. 잘 보세요. 원점을 출발한 후 두 번째 원점. 원점을 출발한 후 두 번째니까 4초일 때입니다. 4초. 4초일 때 속력을 구하라. 이게 4였고 4초일 때 속력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F'X, F'X 계산해놨죠? 자, 여기에다가 A 값 계산한 거 넣어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 B는 플러스 8이 되고 여기다가 4를 넣고 계산을 해주면 자,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답은 8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자,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비슷하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위치가 나와 있어요. FT라고 두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한 후 이때 방향이 바뀌었다.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일단 선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속도의 변화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속도가 0이다. F'Il은 0이다. F'3은 0이다. 그러면 뭐 위치 방향 변화도 해줘야 되지만 우선 바로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자 미분해보면 F'T
해주면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가 되고 여기에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 되고 자 여기다 3을 넣어주면 9 마이너스 54 플러스 6a 플러스 b는 0이 되겠죠. 자 두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자 두식 연립 한번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값이 이렇게 나와요. 계산해보면 되겠죠. 이거는 자 마이너스 18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이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a에다가 요거 넣어주면 24t가 되고 마이너스 18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2에서의 속도니까 f'이죠.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면 답은 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 식에서죠. 마지막입니다.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2013학년도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보세요. 지금 t에 대한 위치를 지금 함수 이렇게 4차 함수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때 옳은 것을 계산하라. 단 a는 극대. 자, 여기는 극소. 여기는 극대이다. 방향을 3번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 그럼 뭐예요? 거기서 우선 속도가 0이고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죠. 부호 변화. 자, 그러면 f't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 점에서 0이 됩니까? 그렇죠. 이 점 A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이게 ft에 대한 함수니까. 0이 됩니다. 여기도 0이 되죠. 자, 여기도 0이 되죠. 그러면 부호 변화가 있느냐? 자, 보십시오. 부호 변화는 뭡니까? 부호 변화는 f't, 즉 속도의 부호 변화.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죠. 자, 여기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고 여기는 기울기니까 자, 속도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죠. 부호 변화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다 바꾼 거예요. 따라서 방향을 바꾼 거는 x는 a초가 될 때랑 c초가 될 때랑 e초가 될 때랑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근데 3번 바꾸죠. 원점을 출발한 후 두 번째 지날 때 속도는 양수이다. 원점을 출발한 후 원점을 두 번째 지날 때 원점을 여기 지나죠. ft가 0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ft가 0. 위치가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이죠. 원점을 출발한 후 두 번째, 두 번째 지날 때 속도가 양수이다. 자, 요때 속도, 기울기죠. 양수.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았죠. 방향을 처음으로 바꿀 때 가속도는 음수이다. 방향을 처음 바꿀 때란 얘기는 자, 요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vt에 대한 함수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때 a일 때는 속도가 0이죠. 자, 속도, 기울기. c일 때도 속도가 0입니다. 자, 여기 e일 때도 속도가 0입니다. 자, 이때는 원점은 잘 모르겠고 속도가 양수죠. 양수니까 여기 어디에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음수죠. 음수 계속 음수로 가다가 다시 0이 됐다가 또 양수죠. 양수로 가다가 음수가 됐다가 8일 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속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속도에 대한 기울기가 가속도거든요. 방향을 처음 바꾸는 거는 우리가 A잖아요. 이때 A 처음에 바꿨잖아요. 여기서 기울기가 뭡니까? 속도에 대한 기울기니까 뭐예요? 가속도, 기울기, 음수죠. 그죠? 기울기.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음수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연, 디귿이 다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